어, 마지막 주는 시험치입니다. 자, 부동산 414페이지 모의고사 치는 건 꼭 치세요. 실력이 안 돼서 못 쳐요. 언제 실력 될라나? 그러니까 자꾸 쳐봐야 합니다. 이게 시험 치는 건 성적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치게 되면 내가 있는 자리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래서 성적은 한 40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기본은 된 거고, 그리고 60점, 한 50점대만 나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7월 그 정도까지 한 반타작만 하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기본은 된 거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몇 개죠? 네 문제죠. 네 문제를 7월 달부터 하면 못 올릴까?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애매한 걸 잡아가는 거죠. 하나씩 없애가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시험 성적에 인연하지 말고 시험 치세요. 쳐야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게 구분이 돼요. 모의고사를 치는 가장 큰 이유는 알고 모르는 걸 정리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틀렸을 때 있잖아요. 이게 내가 왜 틀렸는지 알 거 아닙니까? 몰라서 틀린 건지 실수에 틀린 건지. 몰라서 틀린 거는 사실은 걱정이 안 돼요. 근데 MS 틀린 거 있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틀린 거. 이거는 잡아야 됩니다. 그건 잡을 수 있는데 놓친 거니까. 자, 전자계약 관련해가지고 이게 난이도가 높고 이렇지는 않을 건데, 부동산 전자계약서에 관한 내용이 아셨죠? 출제될 겁니다. 이번에 이제 범위에 포함된 거니까. 자, 일단은 부동산 전자계약, 우리 교재에 한번 보십시오. 전자계약 시스템 해가지고 IRTS 그랬는데, 일단 전자계약서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말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그러는데 보통 통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그러죠. 밑에 보면 근거가 부동산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데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주어를 닦으세요. 주어가 국장이고 그다음에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까지. 요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업무는 아까 위탁 할 수 있었죠. 어디다가? 한국감정원에다가, 그죠? 예, 부동산 관련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그랬는데 한국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즉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밑에 두 번째 줄 공동신고, 국가 등 신고, 개공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전자계약이란, 자 밑에 온라인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약의 절차는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종이 대신에 뭐다? 컴퓨터로 작성하고 스마트폰 등까지 태블릿 PC 있죠? 전자서명하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전자계약의 도입 배경 그랬는데, 일단은 제목 보세요. 부동산 정보 서비스가 그죠?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고, 그러니까 통합하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한 곳의 통합 시스템 때문에 통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 후진성, 그 다음에 4번 중개사고 및 거래 안전장치 미흡, 5번 연계 서비스 미흡 등 때문에 이 전자계약서를 도입했다. 통합 시스템의 필요성이 있죠. 관련 업무들을 묶어서 처리한다라는 얘기고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있습니까?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요. 확정일자를 받아줘요. 그리고 이 한방 있죠. K랜. 그 다음에 세무서 있죠. 은행하고 등기 업무까지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전자계약서에 장점이 있는데, 자 위에 한번 보십시오. 계약 체결 전 해가지고 자 부동산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매물행정정보, 지적공부와 등기부, 그리고 지리정보 온라인 시스템 있죠. 그러니까 그 온나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딱 치면 그 관련된 부동산에 관한 기본 정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가격정보, 실거래가, 공시지가가 뜹니다. 그럼 밑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죠.
그다음에 계약 시점상의 확인 내용이 있고 매매,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 확정 일자 부여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세금 등을 납부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자계약서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등기하겠죠. 그럼 이제 계약 체결 후에 이제 뭐 관리 시스템 변경 일자, 실거래가 확정 일자, 해당 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거래 계약서에 전자계약서 등 유통이 가능하고 출력물, 진위 등 확인이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일단 밑에 장점 보십시오. 장점. 부동산 거래 계약서 때 전자계약서니까 계약서를 쓸 때 그죠? 다른 개공 아닌 사람은 되지 않죠. 전자인증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꼽아야 되니까.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 차단, 그 다음에 거래 안전 도모, 그러니까 휴대폰 인증 등에 의해서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 위 변조 등 방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타임스탬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임스탬프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위 변조, 이중계약서, 이중매매 등을 방지한다. 사실 이건 개공도 별로 그렇고 거래 당사도 별로 없고 별로 썩 뭐 원하지 않죠, 그죠? 외부로 다 오픈되니까 이게 세금부터 해가지고 다 오픈되니까 별로 아직 제가 아는 소장님 보니까 이 계약 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 제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유인 효과가 많아야 돼. 그래야 그죠? 제도 정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서울시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페이 있죠? 제로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 사실 굉장히 좋아. 내용을 보면. 세금도 그렇고, 업자들은 카드 있잖아, 수수료. 없어요. 빵이에요.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근데 그게 혹시 뭐 자세한 내용 들어보셨어요? 홍보가 미진해요, 저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게 공공기관에 관한 뭐 사이트라든가 이런 경우는 올라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삼성 뭐 등등등 있잖아. 무슨 카드 있잖아요. 무슨 페이 무슨 페이 하는 거. 카카오 뭐 있죠. 페이 있죠. 이런 것만큼 포털에서 있잖아요. 일반 포털이 오픈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외부로 많이 알려져 있질 않아요. 근데 혜택은 훨씬 좋아요. 사실은. 업자들도 그 뭐죠? 가맹점 그것만 돼 있으면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카드 수수료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전략되는데 사용을 잘 안 해. 그만큼 홍보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약서 위변조부터 공적 장부 활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을 이 정부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기부 등을 활용하니까 서류도 그죠? 첨부 서류도 최소화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서면들을 첨부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시간이라든 경제적 비용 절감, 그다음에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뭐 세금 잘 걷을 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장점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은행에서는 아까 은행도 연계돼 있었죠.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밑에 있죠. 그래서 뭐 0.2% 가량의 우대 금리 그리고 등기 수수료도 30%나 할인됩니다. 일단은 제목만. 그다음에 대학생 등 임차인 중개보수 바우처 그러니까 전자계약서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게 되면 여기 있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학생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중개보수 얼마? 20만 원까지를 그죠? 예, 지원해 줍니다. 근데 100명인데 선착순 100명인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그죠? 하여튼 어쨌든 지원해 준대요. 알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 조정부 이런 장점 있죠. 요걸 좀 봐주세요. 아셨죠? 예, 국적인 뭐 절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약 작성 절차 일단은 회원가입해야 되고 공인인증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가지고 넘어가요. 계약서 유형 있죠.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해서 매매 전자계약서 주거용 해가지고 용도 있습니다. 딱 작성을 하고 이거 해봐야 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자계약서에서 보면 공인인증하고 매매 임대 선택하죠. 그 다음 계약서 작성하면 동시에 뭐가 돼요? 확인설명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작성한 계약 내용을 조회를 딱 하면 기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전자 서명하죠. 태블릿 PC 등에 이렇게 사인하는 거 해가지고 앱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대상 목록을 확인하고 제목 순서만 봐두세요. 당사자 정보 확인, 휴대폰 인증 다시
신분증 사진 첨부 및 지문 생체 정보 이건 선택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명합니다. 수기 서명이란 말은 이런 그냥 적는 거죠. 막 멋있게 사인하면 큰일 납니다. 그 동사무소 가보세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가면 뭐 발급받잖아요. 그죠? 사인하게 됐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사인하니까 딱 적어야 돼. 이름을 적으세요. 딱 적어놨어요. 축축축 이름 말고 그렇죠?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전자서명 있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요. 작성 완료 탁 치면 됩니까? 여기에 타임 스탬프 있죠. 옆에 그게 딱 찍혀요. 그래가지고 요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됩니다. 밑에 있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뭐 가는데 하여튼 나중에 읽으시게 되면 순서적으로는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건데 그냥 그거 보세요. 장점이 장점.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떤 장점이 인정되는지까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분묘기지권 관련해 가지고 장사법 가요. 장사법. 장사법에 보니까 분묘기지권 아까 제가 툭툭 치고 가는 거 있죠. 툭툭 치고 가는 건 그냥 그렇게 편하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신경 써서 안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사법은 자 사전 신고가 있고 사후 신고가 있고 있어요. 자, 분묘 장사법인데 장사법은 2001년도 1월 13일 후 설치되는 분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경우고 이 경우에 자 시효 취득을 인정한다 안 한다. 시효 취득에 의한 시효 취득 기지권 성립을 부정합니다. 기지권을 부정합니다. 일단 요거요. 그래서 무분별한 뭐 분묘 설치로 인한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자 일단 거기 보면 매장 등 신고부터 해가지고 쭉 있죠. 예, 일단 기억할게 이렇게 했어요. 사후 신고 사항이 있고 사전 신고가 있고 사전 허가가 있습니다. 사후 신고는 매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설치된 분묘, 묘지 그리고 자연장지에 대해서 매장을 하거나 혹은 개인이죠. 개인 매장과 개인 묘지 뭡니까 또 개인 자연장지입니다. 자연장지는 사후 신고고 그 다음에 개장 그 다음에 화장 개장 화장 그 다음에 가족 문중 자연장지 그리고 사전허가는 묘지입니다. 그냥 묘지. 그러니까 가족 문중 법인 묘지 그리고 법인 자연장지.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사법은 있잖아요. 뭘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어요? 묘지예요, 묘지. 묘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 보면 돼요. 전 국토가 엠보싱화 되는 거 있잖아요. 볼록. 그래서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장사법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묘지 설치는 있잖아요. 묘지 설치는 뭐예요? 허가사항이에요. 이해하겠죠? 묘지는 허가사항이에요. 근데 자연장지는요, 조금 더 완화되겠죠, 그죠? 외관상으로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이걸 자연장지, 이거 수목장 그러죠? 나무, 큰 나무가 있거나 뭐 이러면 그 밑에다가 저 뼈를 묶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장지는 간단해요. 지면으로부터 30cm 있잖아요. 30cm 이상의 깊이로 묻어요. 지면으로부터.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 있잖아요. 30cm 이하의 30cm 이하 크기의 생분해되는 케이스에 묻어요.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거. 보통 이게 뭐냐면 전분으로 만든 거 있죠. 뭐 이렇게 항아리 박스 같은 게 전분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동 분해되는 거. 그러니까 뼈도 뭐도 다 자연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30이 아셨죠? 이런 게 외관상으로 안 나오니까 이건 뭐다 조금 더 완화시켜야 돼. 사전 허가에서 뭐로 바뀐다? 사전 신고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미 조성된 묘지,
이미 조성된 자연장지에다가 매장하는 건 현상을 안 깨뜨리죠. 그러니까 그냥 이건 묻는 거야. 그래서 사후신고야. 그리고 개인적인 경우는 소규모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뭐다? 사후신고로 완화시킨 거야. 원칙은 뭐겠어요? 이거야. 사전 허가와 사전 신고야. 그러니까 장사법은 묘지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묘지는 무조건 뭐예요? 허가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연장지는 조금 완화되니까 사전 신고예요. 대신에 개인적인 거나 이미 조성된 묘지나 자연장지에 묻고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뭐다? 사후에 신고한다. 이해합니까? 무슨 취지인지? 예, 그래서 이게 내용을 다 암기하려고 그러면 막 복잡해질 수 있는데 취지를 이해하면 돼요. 아, 묘지는 허가받아야 되고 자연장지는 조금 더 완화되니까 신고하고, 그죠? 그리고 매장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거에 묻거나 그 다음에 개인적인 소규모 같은 경우는 뭐다? 예, 묻고 하려죠. 예, 사후 신고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예, 따라락 기억 못해도 내용을 따박따박 생각해 보면 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봐봐요. 법인은 대규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 허가야. 자연장지를 하더라도 이해하겠죠? 몇만 제곱, 4만 5만 제곱미터니까. 예. 이해합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물을 때 면적을 가끔 물어요. 면적은 개인 묘지 있잖아요. 개인 묘지를 빼고 이건 규모를 말합니다. 개인 묘지는 부묘 1기 또는 그 배우자 묘지죠. 1기 또는 배우자 묘지로 조성되는 공간인데 이게 얼마냐면 이게 30이에요. 아셨죠? 요 분묘 기지 면적, 원래 장사법에서 아까 분묘 기지권은 분묘 기지 면적과 주변 공기를 포함시켰죠. 근데 장사법에서는 분묘 기지 면적만 얘기해요, 이거. 알겠죠? 이 면적이 기본적으로 개인 묘지는 얼마? 30제곱미터 이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묘지를 제외한 가족, 문중 등 묘지 있죠. 이 묘지는 분묘 1기당 해요, 1기당. 한 기당 얼마나? 이게 10이에요, 10. 10제곱미터예요. 합장은 15제곱미터고. 그러니까 개인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묘지 있죠. 묘지의 1기당 얼마라고? 한 기당 봉분 10제곱미터. 이게 분묘 기지 면적. 아셨죠?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렇게.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해하겠죠? 그리고 가족은요 100, 문중은 1000, 법인은 10만 이렇게요.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자연장지 있죠. 개인 자연장지 얼마겠어요? 30. 그죠? 요건 다 30이에요. 사후 신고도 며칠? 30일 이내에. 그죠? 개인 묘지도 30제곱미터. 이거는 30제곱미터. 그 다음에 가족, 문지죠? 뭐 100제곱미터. 이건 미만이에요. 이하가 아니고. 문중은요. 20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이건 미만입니다. 그렇죠? 자연장지는 면적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죠. 무슨 뜻인지 대충 아니까. 매장, 화장 등의 신고다 그럴 때 사후 신고를 했죠. 매장은 매장 후 30일인데 개장, 화장은요. 사전 신고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셔가지고 사설묘지 종류,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라고 구분되고 오른쪽 사설묘지에 신고 허가 나오는데 개인묘지는 사후 신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사전 허가를 요한다. 그죠? 그 다음 면적은 자 묘지, 개인묘지는 30, 가족은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문중은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인묘지를 제외한 공설, 사설묘지 있죠? 공설, 사설묘지의 분묘 1기당 얼마입니까?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봉분이 있는데 딱 보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딱 높이가 딱 보니까 몇 미터 같습니까? 1m 같죠? 예. 이게 봉분. 평분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얼마? 50. 평분이 그 공원병원 가보셨죠? 공원병원 가니까 암장 이게 봉분이 안 높고 이래 돼 있죠? 이게 평분이에요, 평분.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부묘 형태가 나오고 사설묘지. 묘지를 설치하는데, 묘지 설치에 거리 제한을 받아요. 묘지를 설치하는데 도철천이 있죠? 도철천이 뭔지 아세요? 도로, 철도, 하천 있잖아요. 그죠? 자, 도철천 그럴 때 개인
가족 있죠? 개인 가족이 원래 도철천하고 도로, 철도,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20호 이상의 인가 있잖아요. 그죠? 인가로부터 해가지고는 거리가 얼마 떨어지죠? 도철천, 하천으로부터 몇 메다? 그죠? 예. 아니, 개인을 빼고. 원칙은 300이고 500이에요. 원칙이. 이해하겠죠? 다만, 개인 가족은 소규모잖아요. 그래서 얼마? 200m. 이건 얼마? 300m로 완화되는 겁니다. 원래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얼마? 300m. 학교 인가로부터는 최소한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다만 개인 가족은 소규모니까 어떻게 한다고?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300m 거리상으로 완화된다, 완화. 이해합니까? 예. 그러니까 원칙은 300, 500이에요. 300, 500. 그 다음에 분묘 설치 기간은 몇 년이다? 30년 동그라미. 그리고 2번 30년 1회 연장입니다. 최장 몇 년이겠어 그러면? 60년이에요. 보통 우리가 1세대를 30년 거죠. 그러니까 2세대 정도 지나면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나이가 그렇대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자식으로부터 봉양받지 못하는 최초 세대라고 그러네요. 끼인 세대. 뭐 그래 생각은 안 하니까. 이거 별로 기대도 안 하죠 원래. 기대 안 하니까. 30년 1회 연장 최장 몇 년? 60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기간도 봐봐요. 기간도 5년에서 30년 미만까지 말 수 있다. 연장 기간을 단축입니다. 이거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설치 기간 끝나죠. 60년 끝났잖아요. 끝나면 끝난 날부터 1년 줄을 거세요.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 타인 등의 토지에 승낙 없이 이걸 무연분묘 그래봐요. 무연분묘. 무연분묘는 뭐한다? 자, 두 번 보죠. 동그라미 1번에 도대체 허가받아 개장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서 개장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설치한 거예요. 설치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허가를 받아서 뭐한다? 개장할 수 있습니다. 개장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번에 개장하기 전에요. 미리 3월 이상 통보 또는 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고자를 알면 뭐한다? 통보할 거고 모르면 뭐다? 공고를 하고 3월 이상 통보 또는 공고 후에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제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현재 장사법은 시효취득에 의한 기지권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연분묘의 연고자 있죠? 무연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체크하십시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러니까 이 법은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그죠? 13일부로 설치되는 분묘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장지, 수목장 등 경우인데 자 일단 이번에 개인 자연장지는요. 개인 자연장지 사오신 거죠. 30일 내에 신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장지는 제가 사전 신고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4만 5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사전 허가입니다. 그리고 4번에 이게 보통 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 법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이게 영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재단 법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장지 기준 나오는데 자 주의하실 게 아까 개인은 얼마였죠? 30제곱미터 아까 묘지는 이하였죠. 얘는 미만입니다. 또 가족도 1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뭐요? 미만이에요. 단위가 끝에. 그래서 그 두 개 좀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종중 문중 묘지는 1000이었죠. 얘는 2000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법인 등 자연장지 해가지고 자 재단 있죠. 그죠? 거기 보면 종교 자연장지는 얼마다? 4만. 공공재단 법인은 5만 이렇게 면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죠? 그죠? 그래서 밑에 요렇게 문제가 나와요. 한번 봐봐요, 문제를. 자, 현재 일단 그 장사법이 있잖아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사전 허가, 사후 신고, 사전 신고, 사전 허가 그거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면적이 가끔 나와요. 그리고 이 숫자 300, 500 기본이죠. 그리고 존속 기간 30년, 그리고 1회 연장 아셨죠? 그거하고 거리제한부터. 그다음에 장사법에 의할 때는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 그다음에 자연장 보존을 위한 권리, 무연분묘이죠.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단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426페이지에 문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로 틀렸죠? 개인 묘지 얼마? 30제곱미터. 그럼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 요거요. 매장에 체크하시고 사후 신고 맞죠? 매장 후 30일.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가족묘지의 개념이고요. 네 번째, 시장 등은 해가지고, 자, 있죠? 줄 거예요. 민법, 우리가 이거 법인이라 할 때는 뭘 말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 법인을 말합니다. 재단 법인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있죠? 끝난 날부터 몇 년? 1년 내 철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특조법 갑니다. 등기특조법에서 등기 신청 의무다 그래가지고 기본 며칠입니까? 60일이죠. 60일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따라 가지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해가지고 60일이고, 그 다음에 편무계약은요 계약 효력 발생한 날부터 60일 맞죠? 보존 등기는 못한 거냐 안 한 거냐 다 다르죠. 못한 거는요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즉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며칠? 60일인데 안 한 경우는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렇게. 그래서 못한 경우와 안 한 경우 등 구분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거민이 나오는데, 거민은 뭐라 했죠? 계약을 원인으로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할 때 거민을 받아야 된다. 뭐에 대해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요. 딱 이렇게 정리하면 끝입니다. 자, 토지, 건축물 외의 대상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임목, 공장, 광업재단 아닙니다.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라 해야 됩니다. 그죠? 계약, 그러면 반대로 계약 외 원인에 의한 경우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꼭 반드시 계약에 의한 경우만 아니죠. 판결 등 조서의 경우는 거민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약 외 원인은 아니지만 인 경우도 있고요. 됐죠? 또 계약을 원인으로 하면 거민을 받지만 거민 안 받는 것도 있어요. 왜? 계약에 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요하지 않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은 거민 안 받잖아. 그죠?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뭐 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할 때 거민을 받습니다. 물론 거민을 받아야 되지만 어떻게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거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는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까지. 자, 그러니까 1번에 보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그랬습니다. 뭐에 대한? 토지 건축물에 대한 계약을 원인으로 뭐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그죠? 그리고 여기도 계약이라고 할 때 계약은 정해라든가 그죠? 뭐 교환 등을 얘기하겠죠. 왜? 부동산 거래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잖아요. 그럼 거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거민계약서 필요기재사항 나오는데 뭐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보면 알아요.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이렇게. 봤어요?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이렇게 하면 돼요. 당, 모, 개, 대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한 번씩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한번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만 계약 외의 원인, 판결문 등 조서 있죠? 이 경우도 거민을 요한다. 세 번째, 거민 의제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거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있죠? 그 다음에 4번, 전매 시 거민, 이건 이제 체크하실게. 전매는 단계를 하나 더 넘어가죠?
주의하실 건 항상 전매했다 그러면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입니다. 들었습니까? 세 번째 줄 있죠? 어디에다 금민받는다고? 예,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세. 그러니까 전매 시에는 계약세 금인을 받아야 되는 아니고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세 금인을 받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금인 신청자는 누구도 될 수 있다. 개공도 금인 신청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줄. 이게 포인트. 그리고 어떤 경우든 금인 신청 의무 그러면 X입니다. 그게 박스 안에 2번 있죠? 그러니까 개공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금인 신청 의무 있어 없어요? 금인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금인 신청을 의무로 부담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 금인기관으로 가보시면 금인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 그 위임받은 자 읍면동장까지죠. 그리고 이번 이 지문도 나온 적이 있죠. 두 번째 줄에 권한을 위임한 때는 지체 없이 누구한테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통지까지.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제목을 달아두세요. 금인기관 선택 가능입니다. 금인기관을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금인기관 선택 가능 해가지고 금인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금인기관 선택 가능입니다. 요거 금인기관 선택 가능 해가지고요.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하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두 번째 줄 있죠. 한 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금인을 뭐한다?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제출 서류, 원본과 사본, 정본과 부본 두 통입니다. 다만 두 번째,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하는 수개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군구 수에다가 뭐다? 1을 더한 통수, 이렇게요. 1을 더한 통수까지. 4번에 가시면 금인 및 교부 있죠. 자, 1번. 금인 신청 받은 경우에 시장 등은 죽었죠. 형식적 요건, 즉 실질 심사가 아니라 뭐다? 형식적 요건, 형식적 심사에 거친다. 이렇게 형식적 심사에 거친다. 그 다음에 자 위반했을 때 제재 뭐 참고로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이건 조세 등 해가지고 미등기 전매죠. 미등기 전매. 그리고 이번에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은요. 금인 특례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전매 시에 어디다가 금인 받아라?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금인을 위한다. 뭐 이런 정도. 해서 지문에 나오지만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 아니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됐죠? 중간하네. 이중간한데 오늘 받으신 프린트물 있죠? 봅니다. 쉬는 시간에 풀어보셨어요? 딱 풀어보니까 답이 딱 보이죠? 자 1번 지문에 보니까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된 경우 컷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중 소속입니다. 이중 소속은 절치상치 절치입니다. 등록은 취소해야 한다죠. 2번에 갑니다. 개공이 이 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컷 하시고 그럼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OX. 아까 제가 그랬어요. 등록 취소 종류가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 2개. 2개 있으니까 구체적인 위반이 안 나오면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자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질문이 나왔던 문제인데 뭐라고 그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등록 취소의 종류가 2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냐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3번은요. 등록 취소 여기다 보고 동그라미 해봐요. 3번에 보고 사유서와 일치하는 행정처분 종류가 뭡니까? 자격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 처분 그랬는데 보고라는 내용이 넣으면 안 되죠. 4번 갑니다. 기업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절치와 몇 대 몇? 3대 3이죠. 근데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누가 정했는데? 없어요. 이하지 그냥. 3대 3,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죠.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등록 취소 처분을 청문 사유로 직접 규정하고 있고 맞죠? 청문의 절차는 어느 법에?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1번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 취소 처분은 등록 취소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X죠. 이건 뭐로 바꿀까요? 업무정지로 바꾸세요.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2번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의 줄을 딱 끊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죠? 3번은 왜 틀렸어요? 그렇죠. 지정 취소는 재량 처분밖에 없어요. 지정 취소에서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사유서라는 말은 자격 취소에 나오지 등록 취소에 나오는 말이 아니죠. 보고 사유서. 그럼 5번은 왜 틀렸어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다가 줄 긋고 정 동그라미 그러면 어떻게 돼? 취소해야 되죠. 자 3번 옳지 않은 것은 갑니다. 몇 번이 틀렸을까요? 3번이죠. 형벌하고 과태료 처분을 병과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어요. 이거는 아셨죠? X.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2번 지문은 별로 들어본 적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무등록자 있잖아요.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자 있죠. 무등록자는 몇 대 몇입니까? 3대 3이잖아요. 근데 무등록자한테 우리 집 좀 팔아줘 라고 의뢰한 사람도 같이 처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재하는 건 중개행위지 의뢰행위를 제재하진 않아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중개행위를 한 그 무등록자를 처벌할 뿐이지 중개 의뢰인까지 처벌하진 않습니다. 정답은 3번 가고 있다. 4번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왜 틀렸죠? 정정 신청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1번에다 올려놨는데 틀리기 쉽다고? 가만히도 틀린데도 곤란합니다. 그러면 정정 신청할 수 있고 해제 신고할 수 있고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신고 필정의 줄을 딱 끄세요. 껐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정 신청서라고 따로 있을까? 없습니다. 기존의 필정에다가 고쳐가지고 하셨죠? 정정해서 신청합니다. 2번은요. 맞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 등 해가지고 구두로 서면으로 그 다음에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건 검증 결과죠. 신고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건 누구? 신고관청입니다.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매월 1회 보고하죠. 까지 넘어갑니다. 자, 5번 지문은 왜 틀렸을까요? 그죠? 제시하고 끝납니다. 소공은 위임장이라든가 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신고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6번은 정답이 뭘까요? 또 1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붙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그러면 7번은 답이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도 밑에 있죠?
5, 2, 3, 1, 1, 1, 1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답을 까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마지막 주는 시험 치는 거 들었죠? 다음 주에 아마 기회가 되면 좀 빨리 끝나면 한번 정리를 큰 거는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한번 맞춰보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